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려 프리 코리아 진행의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과 함께 전남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복지TV 시청자와 전남도민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3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정원을 품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재선 의원으로서 11대 의회에서는 전반기에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대 의회에서는 보건복지환경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 중입니다. 네, 방금 그 소개 말씀 중에 지역구 소개와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강조해 주셨는데 벌써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입니다. 초여름을 맞은 지금 정원 박람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2023 국제정원 박람회는 금년 4월 1일 날 개막을 했습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박람회가 10년 전 2013 박람회와는 달리 순천만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영역을 순천 도심까지 확대하여 시민과의 친밀도를 높여 10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제정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오촌 그린광장, 우리의 정원, 노을정원, 경관정원 등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 7개월간 진행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이름이 배리어 프리 코리아인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이 무장애 관광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배리어 프리 정원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오셔서 다양한 볼거리도 즐기시고 체험도 하시고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을 가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장애인과 노인, 노약자 이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라남도 의회나 순천 지자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쓴 게 굉장히 여실히 엿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지 약 1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남의 보건복지 정책 여건은 현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예. 복지에서 이렇게 보면 다 중요하지만 인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출산율과 고령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출산율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어 전남은 2014년도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5.1%로 전국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한 전남 장애인 인구 비율도 7.6%로 전국 평균 5.12%의 1.4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전남은 돌봄이라든가 의료, 그리고 소득, 복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41%라는 행안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혼밥 문화나 소형 가전 판매가 늘었다든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부분에서 보면 빈곤이라든지 고립, 그리고 은둔,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까지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될 과제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전남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46.5%로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열악한 의료 보건 현실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남의 공공보건의료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그리고 목포시 의료원 이렇게 세 병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와 농어촌 보건지소가 일선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에 몇 년째 간호사를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의사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이 이걸 갖다 공보위라 그러는데요. 공보위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의사 없는 보건지소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역 응급의료기관들도 의사가 부족해서 병원을 운영하기,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남의 보건의료 여건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전남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시급하고 또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의료복지는 조금 뒤에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예. 또 말씀 중에 그 1인 가구 증가 46.5%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6.5%라는 것은 두 집당 한 집이 1인 가구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핵가족화라든가 시대 흐름에 따른 세대 구성의 변화입니다만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인 가구의 빈곤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빈곤 통계 연보를 보면 2020년 전체 인구 가처분 소득 기준 비율을 보니까 15.3%로 나타나고 있고요.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인을 별도로 좀 분리해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빈곤율을 이렇게 보니까 72%로 10명 중 7명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노후가 취약한 노인층이나 취업을 못한 청년층에 대해 일자리나 소득 지원이 필요성이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동시에 좀 더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인 빈곤 가구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고요. 고독사도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지원을 좀 더 두텁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 발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취약가구 대상으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담은 조례 아닐까요? 전남도에서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서 고독사나 1인 가구 사회적 고립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전국적으로 지역 복지의 선도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시군이나 읍면동 단위로 민관이 협력해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작년에만 봐도 3만 1,0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00가구를 더 늘리고요. 예산도 55억에서 87억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공무원, 이장, 통장뿐만 아니라 집 수리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셔서 보일러 수리나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이나 긴급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이기가구를 발굴하고 나면 대상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가지만 비대상자로 또 처리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가구들을 최소화해서 전라남도에게 좀 더 섬세한 부분들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 또 특히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돌봄 중에서도 뭐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또 우리 장애인 돌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특히 또 아이 돌봄과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계신다고 네. 듣고 있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전남의 돌봄 정책에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돌봄이 영유아부터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긴급 돌봄까지 다양한 돌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민이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자료를 좀 봐보시죠. 네. 작년 10월 기준 자료인데요. 전남의 한부모 가정하고 다문화 가정만 합쳐도 21,900세대입니다. 네. 33,000명 정도 되고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2,530세대로 약 12% 정도에 불과하게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부모나 장애아동 부모, 청소년 부모와 같은 취약한 가정에 대해 본인 분담금은 낮추고 제공은 늘리는 것으로 전라남도가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장애아동 인지나 행동 발달들에 대한 발달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면 2세에서 3세, 3세에서 4세 이런 때 정확한 시기에 맞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자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 시간이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발달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이나 1년 안에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들이 굉장히 연장이 돼버립니다. 네네.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 돌봄이나 또 청소년들 돌봄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교육과 돌봄은 지자체 또 교육청 또 기타 여타 뭐 각종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나 네. 충돌이나 또 중복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합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거시적인 틀 안에서 크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돌봄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컨트롤 타워인데요. 전라남도를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374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아동돌봄센터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전라남도 교육청이 43개 초등학교에 늘봄 사업,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역할이 아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역 아동센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동 돌봄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냐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정책의 대표적인 문제가 자기 부서나 자기 조직만을 생각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돌봄이라고 봅니다. 여러 부서에서 돌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만간 컨트롤 타워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질의들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전남의 보건의료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마음도 아프고 열악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대표에 발의하신 의료 취약지 필수 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전남의 취약한 필수 공공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건의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전라남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전남의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이 48.9%나 됩니다. 응급환자가 제때 처치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전국 평균 23.3%의 2배가 넘는 최고의 수준이고요. 중증 외상 환자 전원율이 뭐냐면요. 병원을 치료를 못 받아도 저는 병원을 옮기는 것을 그렇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50% 가까이나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는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마저 줄어들다 보니까 공공의료 기반마저 이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회가 지난해부터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립대의대 설립 촉구안들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료 취약지 필수 공공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 것은 최근 정부가 필수 의료 대책과 응급 의료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지역의 의사 부족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부가 큰 틀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 공공의료를 구축하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응급의료를 비롯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에 대해서는 그 안에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전남대학교 전남에 있는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과대학 설립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과대학이 이제 설립이 되어도 실제 의사를 배출하는 그 과정까지 지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의료원에 일할 의사를 충원하는 공공임상교수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150명 모집을 했는데요. 지원자가 15.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상대나 부산대, 진짜 필요한 이 전남대 병원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 기능 등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역 응급의료센터 외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는 힘들고 또 적자도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적자도 누적이 돼서 운영을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의료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 지원들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촉구 건의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방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 정경련이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국민 인식조사를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수도권 이주를 희망하느냐라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첫 번째가 열악한 일자리로 47% 정도가 나왔고요. 그 두 번째가 보건의료 시설의 접근성이 미흡되는 게 20%가 넘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은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 생명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필수 공공으로 강화가 정말 중요하고 절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제 화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 환경위에 오시기 전 11대 국회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 또 남도장터 활성화로 한 언론사가 주최한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예. 남도장터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농민, 어민, 축산인을 위한 그 쇼핑몰입니다. 전남이 이제 전라남도가 보면은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네. 그러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려고 하면 판로 확보가 필수적인 거고요. 제가 이제 11대 의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쌀을 이렇게 농민들이 싸놓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지나갔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양파를 이렇게 길거리에 쫙 뿌려놓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농업 생산물은요, 계획적인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이 돼서 그렇죠, 뭐 그렇죠. 갈아엎는 경우들이 예, 이제 예,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양파값이 올해 비싸요. 네. 그러면 그 옆집의 농가들도 다 양파를 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높았는데 그에는 이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폭락 사태로 이어지고 그 폭락 사태는 결국 이제 갈아엎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농민, 어민, 축산인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2018년도에 남도장터 매출이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600억 정도를 달성했고요. 5억에서 600억으로. 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성과로 해서 12월에 머니투데이 주간 제7회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의정 부분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네. 뭐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5억에서 600억 정도라면 네. 뭐 더 큰 상도 받아도 될 듯하네요. 별 말씀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님이 활발한 활동과 성과가 전남 도민에게 충분히 보여지고 앞으로 더욱더 큰 뜻을 가지고 활동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펼치실 의정 활동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앞으로의 계획과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순천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 도의원이 되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정책, 그 어느 것 하나 도민의 삶과 무관한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질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고 꼼꼼한 정책이 작동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보건복지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늘려갈 것이고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도민이 정말 체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더 많은 또 이야기 밤새워서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의 보건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는 전남도 의회 김정희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